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위협 견제에 대해 한국이 동참해달라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을 유리한 위치에서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중국의 도전에 함께 맞설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BOE에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외국 선거 개입과 부패에 맞서며 사이버 공간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기술을 생산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평은 중국이 미국의 반중전선 구축을 경계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은 지난달 16일 정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이데올로기로 진영을 나누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안보협의체 쿼드 등 반중전선 구축에 나선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는 관측과 한국의 참여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 등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연대 결속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가하는 도전과 우리가 이 경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과 결합한 군 현대화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우리의 사활적 이익에 갈수록 긴급해지는 과제를 던져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쿼드 협의체 참여를 주저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한 동맹은 1953년 이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 되어왔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쿼드 플러스 구상이 제기되고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미중 간 이른바 줄타기 외교를 지향하고 반중전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한 군사방어 관계는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의 경제, 기술, 외교, 사람 대 사람 간 그리고 가치에 기반을 둔 유대 역시 그에 걸맞게 강력하고 항구적이며 계속 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대북 제재 무용론 주장은 제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법 위반에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조치란 설명입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부과된 국제사회의 제재는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5를 시작으로 2017년 23975까지 모두 10개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고 책임을 물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비핵화 촉진이라는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통일부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반박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제재는 미국과 한국 등이 이행하는 종합적인 정책 요소 중 하나로 북한이 국제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국 등 다른 국가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을 파고들어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hat Kim Jong-un asked for in the Hanoi summit is very revealing because Kim Jong-un asked for most of the sanctions to be lifted. The United States was ready to give them a peace declaration, to exchange liaison officers, but Kim really asked for sanctions to be lifted. So this is clearly what the regime desires.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대북 제재는 일반 주민이 아닌 군부와 엘리트 계층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ll we have to do is simply strengthen interagency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gencies that are responsible for enforcing these sanctions and get back to where we were around 2005 with allied cooperation. We need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among them because we cannot enforce these sanctions on our own. We can be a strong advocate for it. 백톨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뿐 아니라 인도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제재 이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제재가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끔찍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제재는 비핵화를 목적으로 고안된 게 아니라 북한의 악의적 행동, 즉 국제법과 규범 위반 때문에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서부터 확산 활동, 국제적 불법 행위, 사이버 공격, 인권 유린과 인류에 대한 범죄에 이르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육군 사이버 사령관이 사이버 안보 환경의 주요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주최한 법률 컨퍼런스에 참석한 폴 라카손의 미국 육군 사이버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하면서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적대국들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Cyberspace has created a new strategic environment where states can increase their power, degrade the power of others, and gain strategic advantage without resorting to armed conflict. 라카손의 사령관은 그러면서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로 이들은 각각 가장 큰 전략적 적대국이며 가장 정교한 사이버 적대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계속 적발하고 기소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지적 재산권 절도나 사이버 첩보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미국의 통합과 적법성, 정치적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겁니다. 라카손의 사령관은 이어 북한은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사이버 활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sponsors cyber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finance via cyber means to evade United Nations sanctions. 라카손의 사령관은 그러면서 군 당국뿐 아니라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국가정보국 등 여러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대선과 최근 솔라윈즈 해킹 사건 대응 등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처 간 협력과 함께 민관 협력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 one entity has the complete visibility of malicious activity across all systems, software developments, cloud environments, or network traffic. But through this kind of public-private collaboration, we make it increasingly difficult for our adversaries to operate against our nation's interests in cyberspace. 라카손의 사령관은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협업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안보국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운영체제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통보해 업체에서 즉각 보안 패치를 배포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각국 해킹 그룹의 활동에 대해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북한 등이 코로나 백신을 노린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라카손의 사령관은 나아가 사이버 분야와 법률 분야의 통합 운영을 통해 더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노특성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가속화하는 경쟁에 대처하면서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의 위협 대응과 효과적 저지를 위해 충분한 대비태세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4일 국방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도전이 되는 중국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국방부는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 계속 신뢰할 만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전 세계 임무를 투명하고 원칙 있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메모에서 국가 방어와 미국민 보호, 팀워크를 통한 성공적 임무 수행을 국방부의 3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관련 단체 등 한인 단체들이 미국 연방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산가족 USA 등 미국 내 한인단체들의 서한에서는 지난 4일 하원에서 다시 발의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의 찬성 서명 확대와 채택, 연방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달라는 요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2019년 발의돼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의회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FAO는 4일 올해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힘든 나라로 분류하고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으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가 더 취약해졌고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잇단 홍수와 장마로 북한 남부 지역 주민의 피해가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FAO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7년부터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에 포함해 왔는데 북한 주민 대부분의 음식물 섭취량이 적고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의 근본적 이유로 북한 당국의 정책 실패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